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서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800선은 지켜내주려는 모습 보였죠. 마이너스 1%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어지럽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올라갈 만한 종목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TFE vs ISC 들고 왔는데 오늘장에서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줬지만 그 밑에 있는 소부장단에서는 딱히 시세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붙고 있죠. AI 반도체를 상장한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쪽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흐름이 좋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반도체 내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는 HBM 관련주 두 종목 내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2차 전지 그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꿈의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가는 보면 꿈의 배터리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2차 전지가 빠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슈가 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늦어도 2030년까지 이 전기차 모델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4종목 들고 왔거든요. 모멘텀은 붙고 있고 우리가 주가만 회복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포인트가 있을지 지금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두 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AI 관련주 요즘 주가가 좀 들썩들썩이는 것 같아요. 이슈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삼성 AI 포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쪽으로 AI와 관련해서 AI 정상회의 공동 주최를 차기에는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갤럭시 시리즈에도 AI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AI 관련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앱노를 봐야 될지 코난 테크놀로지를 봐야 될지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8개 내에 또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자랑을 조금 하자면 최근 시장에서 단타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들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제대로 내보고 싶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선물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김동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렇게 좀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님 모셔봤거든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팍스경제TV에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처음 팍스 경제TV에 나왔는데 좀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게 주로 하는 매매는 좀 좋은 재무제표가 좋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고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뭐 물려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포트에 담아두고 또 데이 트레이딩, 뭐 단기 트레이딩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에는 뭐 루닛이나 최근엔 또 TFE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그 루닛은 5만 원 정도 때부터 보고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뭐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 흐름도 보고 뭐 다양하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종목 아낌없이 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뭐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뭐 더 선물을 주실 건가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전문가님 뭐 다 잘하세요. 일단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보시면서 이 종목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드린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또 따끈따끈하게 처음 나오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만큼 처음 오신 만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두둑하게 선물 챙겨주겠다. 종목 선물 주겠다라고 하는데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선물 보따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도 뭐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졌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저도 똑같이 봤고 그리고 오늘 파월 회장이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해 발언을 안 했지만 이제 오늘 밤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이제 CPI 발표 전까지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 정책이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 갭을 띄워줘서 월요일에 많이 오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 갭을 이제 메꿔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 다음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당장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매파적인 발언인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인지 이걸 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혹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 업황이 워낙 좋고 또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1조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유가증권 즉 코스피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진짜 HBM도 이제 초기 단계이고 하니까 뭐 반도체를 좀 여전히 뭐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유의 있게 봐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8개 종목 중에 원탑 종목을 뽑을 예정이잖아요. 이 8개 내 원탑 종목이 반도체다라고 들어도 될까요?
그거는 뭐 이제 밀당을 또 첫 방송부터 제대로 하시네요. 네,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뭐 원탑에 대한 힌트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장이 안 좋든 좋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면 됩니다. 사실 공매도 이 금지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분은 냈지만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분은 있습니다. 올라오는 섹터도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줄 때 먹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만큼 전문가님께서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의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탑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원탑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종목 간의 배틀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전문가님? 네, 됐습니다. 네, 일단 타이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 유망하게 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좋아하시는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TFE vs ISC 이렇게 들고 왔는데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사실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오늘 좀 더 좋다고 찝은 종목은 매수하기 좋아서 더 좋다고 이제 승리를 준 종목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하기 좋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일단 선택부터 해주실까요? ISC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하기 좋다라고 보셨나요? ISC가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오는 중인데 사실 이게 주식이 지켜줄 걸 안 지켜주면 뭐 힘없이 빠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하단 추세 또 여기 하단 추세 이제 지켜줄 건 지켜줘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 쪽 생태계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ISC 정고점도 아직 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 부분에 막혀서 지금 있는 중인데 사실 이 매물대도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뭐 모멘텀 상승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오늘 ISC를 들고 왔습니다. 네, 승리를 줬습니다. 네, 근데 네. TFE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픽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차트를 보고서 우리가 좀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TFE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TFE가 사실 지금 사라고 하면 너무 누가 봐도 고점이고 이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사도 되는데 네. 비중을 조절을 해서 분할로 들어가셔야죠. 이런 부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점인 종목들은 네.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이렇게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네. 추세적으로 TFE보다는 먹을 폭이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ISC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현재는 그렇고 이제 네. TFE는 추세선에 닿았을 때 또 매수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 네,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실리콘 러버 소켓이랑 포거 소켓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반도체 후공정에서 반도체를 굉장히 어렵네요. 테스트를 하는 네, 건데, 네, 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지금 강자고 기술력도 좋고 그 두 가지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가지에서 글로벌 점유율 시장 90%인데 나머지 하나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양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사실 TF에도 진짜 굉장히 좋아요. HBM3를 삼성전자랑 네. 개발 단계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을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면 네. TFE에 그 TFE 실적이 바로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둘 다 너무 좋은데 이제 지금 당장 살 수도 있는 종목은 ISC다. 굉장히 TFE에 대한 미련을 네.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맞습니다. 있긴 한데 사실 TFE는 이렇게 높아도 계속 사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그 정도로 좀 전망이 높나요? 네, 시총이 사실 지금 3천억 후반대밖에 안 네. 돼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묶여 있고 반도체 쪽 업황이 좋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비전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밸류가 어쨌든 1조 정도까지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매수 구간이고 시가총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과 양방향성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네.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파인애플 피자님께서 전문가님 ISC가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큰데 괜찮나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더 수익이 올라간다면 수익을 더 많이 받을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정고점을 도전할 수 있고 뭐 불안하다면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때 네. 만약 간다면 이제 시도를 할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TFA보다는 ISC가 더 안정적이고 위로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유망하다라고 보면서 첫 번째 대결부터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꼽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거든요. 반면에 네. TFA보다는 ISC를 뽑은 이유가 우리가 좀 주가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TFA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좀 전고점 좀 많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손에 뻗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반면에 ISC 같은 경우는 이슈도 붙고 있고 뿐만 아니라 추세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지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챙길 만한 구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대결 마무리를 됐고요. 두 번째 대결부터 바로 한번 두 번째 대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vs 한농화성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월요일날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줬는데 지금까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낙폭이 있으면 낙폭이 있었지 그리 네. 상승 흐름은 가져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제가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들고 온 이유가 사실은 있거든요. 일단 픽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레이크 머티리얼 전고체가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쵸? 뭐 사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한번 이슈 반짝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공매도 양이 줄진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더 있지만 이건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릴 부분이라서 네. 지금은 알려드릴 네.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래- 첫 방송 때부터 밀당을 아닙니다.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선택하긴 했는데 한농화성은 왜 픽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농화성은 일단 대주주가 매도를 한 부분도 있고 어, 그래서 그리고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보다 미래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차트 흐름을 보고서 한번 분석을 해봐도 될까요? 두 네. 종목을 가지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단 차트부터 봐도 될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사실 네. 앞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별다른 거래량 없이 이제 쭉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다고 보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도 이제 좀 모아주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게 생각하고 사실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또 2차 전지 전고체로도 엮일 수 있지만 또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간다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한농화성보다. 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TMA라는 공법이 있는데 네. 그게 전 세계에서 네 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미국에 두 오. 군데, 독일에 한 군데,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나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순도 99.99%라서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해서 태양광에도 쓰이고 촉매에도 쓰이고 뭐 반도체,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다 쓰여가지고 근데 그 네 개 중에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그게 유일하게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 성장성도 좋고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TMA에 대해서 좀 이제 증설할 때 네. 뭐 물량이 사실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대표분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TMA는 선주문 좀 방식이 강해서 네. 공장 가동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짓자마자 실적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농 화성도 이기고 유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이렇게 픽을 하셨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2차 전지 그냥 그 섹터 자체가 사실 네. 지금 당장 오르기는 맞습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럼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네, 봐야 긴 될까요? 호흡으로 보기 위해서 네, 봐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네. 테슬라가 상방 추세로 돌릴 때 왜냐면 2차 전지주들은 사실 거의 테슬라 흐름이랑 같이 움직이는 맞아요. 네, 거라서 지금 뭐 IRA 폐지도 이제 내년 미국 대선에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을 픽했지만 우리가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혹은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진입 사인을 받아도 늦지 않았다라고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네.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전지 그 내에서도 전구체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픽하셨거든요. 일단 한농화성에 비해서 좀 더 이슈가 많이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2차 전지만 딸린 게 아니라 반도체랑도 엮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간다면 더 빠르게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 지금 당장 시세를 뽑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테슬라 관련주가 그리 좀 올라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시세를 뽑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선 좋은 건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더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9분이 지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의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또 하신 말은 지키시겠죠. 오셔갖고 어떤 종목을 또 드릴지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떤 종목일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추세를 보시고 혹은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좋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갈만한 종목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기 트레이딩 혹은 데이 트레이딩 느낌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수익을 준다라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번 수익 확실하게 빠르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약 28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대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 이수화학 vs CIS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일단 저희가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샤크라님이 원탑 종목이 일단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일단 반도체도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그렇죠. 될 수 있다라고 좀 밀당 아닌 밀당을 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살짝 힌트를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얄짤없이 끊고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좀 선물에 아까 선물을 드린다고 했던 그 부분에 관련된 거라서 네. 종목 선물을 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한번 받아봐라. 큰 선물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원탑 종목, 이 갈만한 종목이고 확실한 종목이기 네. 때문에 와서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래서 세 번째 대결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픽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CIS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화학보다는 CIS, 이수화학은 좀 앞에서 워낙 많이 움직였고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 판단을 하고 혹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 매출액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파동이 1파도 나오고 2파도 나오고 거의 뭐 3파, 4파, 5파까지 다 나와가지고 뭐 5파까지 나온 종목은 뭐 거의 이제 사실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이수화학보다는 CIS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님께서 CIS에 아픔이 있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구나 좀 종목에 대한 맞습니다. 아픈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또 양방향성인 방송인 만큼 네. CIS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지 이 종목을 왜 픽하셨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CIS가 이게 전환사채가 좀 많은 기업이라서 이게 올라갈라 그러면 물량을 누가 던지고 그 아픈 기억이 사실 저도 공감이 되는 네. 부분이라서 이게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수주액도 엄청 많고 그 수주액이 사실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차 전지 때 왜 이렇게 못 가지 하는데 보통 보면 물량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위치가 쌍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안 따라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그렇게 많이 따라 내려가는 흐름은 없고 그래서 박스권으로 좀 보면은 박스권 중반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12,500원에서 11,5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네. 삼성 SDI와도 뭐 연관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 SDI 파일럿 라인 구축을 할 때 네. CIS가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한 부분 때문에 이제 삼성 SDI랑 엮였던 부분도 있었고 그때 시세를 많이 줬었습니다. 또 매출도 잘 나오고 수주 잔고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맞습니다. 종목을 추후로 좀 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SFA라는 기업인데 거기도 이제 조립 공정, 화성 공정을 하고 있어서 CIS에 뭐 전극 공정까지 같이 이제 갖춰져서 제조 라인 영역을 커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주주랑도 이제 호환이 잘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CIS 픽한 거는 여기 중반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님께서 이 CIS로 한번 아픔이 겪었다라고 했는데 네. 혹시 오신다면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아픈 손가락 좀 치료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저 피 같은 돈이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치료를 무조건 해드려야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파인애플 피자님께서 우리 정치님이 치료해 주세요라고 아련하게 네. 댓글을 남기셨고요. 또 우리 파인애플 피자님께서 이수화학은 너무 고평가된 건가요?라고 지금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수화학의 주가 지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회사에 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정도면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앞에 5파까지 나온 주식은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그냥 이게 흘러내리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사실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해야 하고 수익이 나면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냐면, 수익이 나면 뭔가 더 올라갈 맞습니다. 것 같은 더 그 올라갈 것 심리가. 같은데 이제 3% 빠지고 6% 빠지고 뭐 12%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응이 전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서, 손가락 이제 이렇게 그쵸. 무는 그래서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이수학도 뭐 고평가고 지금은 적정한 가격인데 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평가랑 상관없이 이제 차트를 관리해주는 세력이 없어 보인다. 제 생각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뭐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워낙에 변하는 시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 이렇게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장중에 대응을 하는 게 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전문가님을 저희 방송 뭐 오전에 부를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함께 하셔야지만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맞는 말씀이죠. 네, 일단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전고체 관련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CIS를 뽑으셨습니다. 쌍바닥 찍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매출도 잘 찍히는 종목입니다. 매출은 800억대 그리고 수주 잔고는 8천억대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CIS로 아프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댓글 반응 보니까 의사 김동휘라는 이름이 붙고 있거든요. 명의 김동휘 이렇게 이야기가 붙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우리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매도인 것 같은데 그 매도하는 사인이 쉽지 않죠.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크게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들 고쳐준다라고 하거든요. 명의 김동휘라고 오늘 또 새롭게 오셨는데 별명까지 가져가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아픈 종목에 대한 고민들까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한번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만큼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마어마한 선물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 고민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21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고민들까지 모두 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좌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에 오셔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봐야 되는지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네 번째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 엠노 vs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엠로입니다. 엠노요? 네. 엠노는 저의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인데 기다리시면 저도 네. 제 손가락도 고쳐주실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 엠노를 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삼성 SDS랑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뭐 픽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9만 원대 그 고가에서 네. 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만 원을 넘어도 무방하지 않은 주식인데 뭐 네. 주식이 마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이제 조정 과정, 아름다운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그 이후로 9만 원대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지금 펜을 준비를 못 해왔지만 이게 여기 부분이 꼬리고 고양이 등이고 이게 고양이 귀인데 고양이 모양이 나오는 차트는 사실 안 좋아요. 네. 보통 이렇게 흘러내리는 차트인데 엠로는 근데 고양이네요, 진짜. 네, 고양이 차트인데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 사실은 안 좋은 차트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만 이 엠로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이제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네.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엠로를 승리를 줬습니다. 엠로가 왜 좋냐면 네.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연내 사스라는 그 통합 프로그램을 미국의 오나인 인도 창업자가 만든 기업인데 오나인 솔루션즈라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상장이 된다면 밸류가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오나인 솔루션즈의 고객사로는 구글, 뭐 스타벅스, 코카콜라, 월마트, 막 로레알, 나이키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 오나인 솔루션즈가 엠로를 1년 정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삼성 SDS랑 같이 엠로를 1년 동안 관찰을 하고 네. 삼성 SDS가 엠로를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엠로의 기술력은 지금 검증이 된 거고 그 연내에 사스가 출시가 되고 내년에 이제 오나인 솔루션즈의 고객사들 위주로 이제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많이 올랐고 그 실적이 받쳐주는 AI 주라서 많이 올랐지만 현재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인 솔루션즈의 그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받는다면 네. 정말 큰 호재이고 뭐 성장성이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 이렇게 엠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톡방 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의 병이 있죠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제 전문가님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제가 마음의 아픔이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엠노로.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 시간을. 저는 네. 엠노를 9만 원대에서 지켜봤는데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전문가님께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좀 지금 한 6만 원대에 있는데 네. 오히려 물타기 전략을 해서 평단을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물을 타려면은 여기 지금 5만 3천 원대 왔었을 때 제 카톡방에 있었다면 네.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물을 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현재도 물을 타도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물 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충분히 물을 타도 되는 자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네. 울고 있는 제이지님께서도 엠노로 마이너스 30%인데 네.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많네요. 이거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네. 혹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그 구간대가 있을 때 추가 네. 매수를 해도 될 타점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당연히 알려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물을 타야 되고 이 어. 구간에서 뭐 더 빠진다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멘탈 케어까지 네. 지금 일단 저부터 멘탈 케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종료 마지막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AI 관련주로 뽑힐 수 있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엠노를 픽하셨습니다. 이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와 또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 사스를 연내 출시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시 후에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거뜬한 종목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슬픔을 겪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충분히 갈 만한 타이밍이지만 당장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함께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으로 언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될지 그 정확한 전략까지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엠노 나도 한번 제대로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으로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신 가격대가 있다라고 했죠.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타이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타이밍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8개의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8개 내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인데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열심히 봤다라고 해서 종목명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응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다를 텐데 나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에 아주 강한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 받아볼 수 있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탑 종목을 이 중에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제가 카톡방에 오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노란톡방에 오면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원탑 종목으로. 이제 들고 온 이유는 자회사의 성장성 때문이고 그 자회사의 지분율을 이 원탑 종목이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제가 왜 황화물계를 들고 왔냐면 그 이유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 배터리계 3사 기업이 모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양산을 계획 중이고 특히 삼성 SDI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27년에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된다. 자기네들은 30년에 이제 양산할 계획인데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삼성 SDI가 지금 자신감을 워낙 강하게 내비치고 지금 파일럿 라인까지 가동을 하고 지금 테스트 제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솔루션에서 내년에 매출 이제 뭐 목표를 엄청 높게 잡았는데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탑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이 2차 전지 황화물계 관련해서부터 올라온 시점은 여기부터 올라온 시점인데 이 거래량 터지신 걸 보면 이 꽉 막힌 양봉에서 터지고 뭐 나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꽉 막힌 양봉에서 터지고 뭐 이제 그냥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린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 당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1% 초반대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는 5% 정도대로 5% 정도가 되면서 뭐 지금 사셔도 사실 외국인들보다 싸게 산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탑 종목 기업이 황화물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좀 이제 만약에 다른 기업이 황화 리튬을 만든다면 뭐 700만 원으로 만드는 건데 이 기업 원탑 종목인 기업은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배터리 충전을 했었을 때 많이 갈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없기 때문인데 양산의 어려움은 비싸고 이제 황화 리튬을 구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특허로 인해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치는 지금 11,570원 이 정도 라인대인데 사실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내려온다면 아직 수렴이 덜 됐습니다. 수렴이 덜 돼서 여기 밑에서 제가 그거 본다면 저기 밑에가 주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본다면 이 정도 라인에서가 수렴이 끝나는 부분이고 사실 수렴이 끝나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보통은 한 번 더 뺄 수도 있는 고를 만듭니다. 이게 뭐 차트를 다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좀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이 여기서 사야겠다고 사고 이게 떨어졌네 이제 손절이 나가면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노란톡방에 선물 드린다는 이유가 사실 이 전고체가 개발이 된다면 템버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현재 전 세계에서 아직 개발되는 게 없잖아요. 원래 주식은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이제 무럭무럭 크는 거니까 이 기대감과 꿈과 이제 희망. 그래서 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사실 사업적으로 측면은 안 좋지만 뭐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이 외국인이 많이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사면 외국인보다 좀 더 값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를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적금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모아 가져간다고. 가는. 네, 제가 단기적으로 들고 온 게 아니고 이 종목을 모아 간다면 네. 정말 뭐 자기가 인생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햄버거면 1000%인데 1000%를 안 되더라도 뭐 네. 200%, 500%이 정도까지도 어쨌든 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좀 적금 느낌으로 네. 우리가 모아가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에게 네.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큰 뭔가 주식으로 수익을 네. 내보고 싶지만 근데 기업의 기술력도 이게 좋고 네. 그리고 수출 위주고 공장도 증설을 하면서 뭐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1대 주주, 2대 주주가 형제거든요. 그리고 또 2대 주주 분께서 어디 금융지점에서 좀 높은 직책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IR 쪽으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께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런 종목은 오늘 안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처음 이게 출연했기 때문에 저 너무 기대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종목을 제가 불나방으로 좀 유명해서 저도 불나방입니다. 네. 완전 불나방이라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이 배우고 원칙도 생기고 원래 네. 원칙을 깨면 불나방을 해도 다 필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불나방이 되자고. 아무튼 네. 네. 그럼 일단 오늘 장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 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 우리 불나방 같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뭐 종목들이 있고 그런 타점이 나온다면 알려주시나요? 당연히 장 중간중간 바로 이 종목은 이제 좀 단타로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해 볼 수 있겠다 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장중에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돈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그냥 다 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당연히 저는 이제 신입이기 때문에 네. 모두 무료로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아 가는 전략으로 세워봐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당장 튈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좀 저가여서 모아가는 네.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CIA나 이수학, 한농화성 사실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사실 매수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꼭 얘기를 하셨네요, 종목명. 네. 꼭 넣어 두시고 네네. 네. 정말 진짜 그럼 지금 당장은 타점이 안 왔다 이렇게 들어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뭔지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 안 들은 척 할게요. 못 들은 척 할 네네네. 텐데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알려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제 최애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장기로 이제 보는 관점이고 장기로 봤을 때 템버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후보군도 있고 종목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못 들은 척 저는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모아 가서 우리가 좀 큰 수익을 줘야 된다. 모아 가면 적금 들듯이 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도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모아 가서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종목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 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타점이 왔을 때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식으로 이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공략법까지 알려준다라고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이 데이 트레이딩에 능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타점이 온 종목들 위주로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모두 다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이제 곧 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원칙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나 좀 멘탈이 약하신 분들 제가 잘 케어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란톡방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가서 이제 인사할 게 기대가 되고 네, 그래서 네, 노란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장중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함께 하셔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